내 인생은 1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투자금 4억 4천의 증발.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주방 불을 켜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25년 동안 그랬습니다. 지금은 고무장갑을 끼고 건물 화장실 변기를 닦습니다. 56살 기름에 댄 자국이 가득한 팔로 걸레를 짭니다. 핸드폰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열어봅니다. 계좌 잔고 0원. 청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수십 개. 5억짜리 아파트는 있지만 담보대출 3억이 묶여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계란 한 판 가격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딸들은 아직 모릅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8살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도박과 폭력을 견디다가 딸 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손에 쥔 돈은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친정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남편 빚을 갚느라 패를 끼쳤고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짜리 좁은 방에서 딸 둘과 함께 지냈습니다. 큰애가 6살, 작은애가 4살이었습니다. 이불을 펴면 발 디딜 곳이 없었지만 그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사이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중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을 하루에 몇백 개씩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지만 참았습니다. 사장님이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1년 후 주방 보조로 들어갔고 2년 후에는 부주방장이 됐습니다. 불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팔에 튀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팔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없으면 딸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으니까요. 10년이 지나자 주방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월급이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붙였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대고 생활비를 썼습니다. 딸들은 잘 자랐습니다. 큰애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고 작은애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결혼식 비용만큼은 보태줬습니다. 빚은 한 푼도 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5억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2억을 끼고 3억을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한 보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중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짜장면을 3만 그릇쯤 만들었을 겁니다. 짬뽕은 2만 그릇쯤 됐을 거고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아파도 참았고 명절에도 나갔습니다. 머리카락에는 기름 냄새가 배었습니다. 아무리 감아도 냄새가 남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항상 양념이 끼어 있었고 허리는 항상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딸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시집까지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주가 재개발을 한다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장님도 어쩔 수 없다며 미안해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5년 치고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적금도 해약했습니다.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통장에 2억 원이 찍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이 일하던 주방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김치찌개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언니, 나 작년에 5천만 원 벌었어. 비트코인 선물로. 주방에서 10년 넘게 같이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믿을 만한 애였습니다. 거짓말할 애가 아니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계좌를 보여주더군요. 정말로 수익이 찍혀 있었습니다. 선물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후배가 설명해 줬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으면 롱, 그러니까 상승 베팅을 하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으면 숏, 하락 베팅을 하고요. 맞추기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5배로 걸면 수익도 5배예요.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건 있죠. 방향 틀리면 손실도 5배예요. 그리고 많이 틀리면 청산당해요. 원금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조심하면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관련 영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청산당해서 집 날렸다는 사람, 빚만 남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아보니 성공한 사람들 영상도 많았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부자 됩니다. 레버리지 제대로 쓰는 법, 월 1,000만 원 버는 비트코인 선물 투자법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2억 원을 은행에 넣으면 1년에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몇 달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25년 동안 불을 조절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했습니다. 언제 센 불로 떼고 언제 약한 불로 줄이는지 알았습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를 때 롱 걸고 떨어질 때 숏 걸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돼?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깔고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본인 인증하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500만 원만 넣었습니다. 레버리지는 5배로 걸었습니다. 동료 말로는 5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으로 2,500만 원어치를 산 겁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켜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째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비트코인이 10% 오르자 제 계좌는 50%가 올랐습니다. 레버리지 5배 덕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2배가 된 겁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한 달 내내 일해도 250만 원인데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동료 말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으면 롱, 떨어질 것 같으면 숏. 간단했습니다. 1,000만 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빼서 안전하게 보관할까 싶었지만 욕심이 났습니다. 다시 투자하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1,000만 원 전부를 재투자했습니다.
레버리지는 5배로 똑같이 걸었습니다.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방향이 맞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습니다. 이틀 만에 1,500만 원이 됐고 일주일 후에는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 500만 원이 2주 만에 2천만 원이 된 겁니다. 4배였습니다. 흥분됐습니다. 동료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랑했습니다. 언니, 나 2천만 원 벌었어. 동료도 축하해줬습니다. 잘하네, 언니. 근데 욕심 부리지 마. 적당히 빼둬.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2천만 원에 3천만 원을 추가로 넣으면 5천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으로 투자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서 거래소로 보냈습니다. 총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레버리지를 3배로 낮췄습니다. 금액이 커졌으니까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며칠간은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씩 올랐고 제 계좌도 함께 올랐습니다. 5,200만 원, 5,500만 원, 5,800만 원. 매일 아침 계좌를 확인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거래소 앱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이라고 떴습니다. 앱을 켰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 3%였습니다. 곧 회복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베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니까 손해가 났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0%인데 레버리지가 3배라서 제 계좌는 마이너스 30%였습니다. 5천만 원이 3,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5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제가 주방에서 6개월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급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1,500만 원 날렸어. 동료가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이 10% 떨어졌어. 내 계좌는 30%야. 아, 레버리지 3배니까 그렇지. 근데 청산까지는 멀었어. 일단 진정해. 곧 오를 수도 있어. 전화를 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붙들고 차트를 봤습니다. 조금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0% 근처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더 떨어지지도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제 계좌는 3,500만 원 근처에서 머물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만약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대로 계속 떨어지면 다 잃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돈을 넣기로 했습니다.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겁니다. 만약 더 떨어져도 버틸 수 있도록 말이죠.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더 빼서 거래소로 보냈습니다. 총 8천만 원이 투입된 겁니다. 처음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8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됩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가격이 움직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알림이 왔고 알림이 올 때마다 깼습니다. 핸드폰을 베개 옆에 두고 잤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비트코인이 다시 올랐습니다. 제 롱 포지션도 회복됐습니다. 3,500만 원이었던 계좌가 다시 5천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추가로 넣은 3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욕심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롱만 했는데 이번엔 숏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떨어질 차례 같았습니다. 포지션을 정리하고 숏을 걸었습니다. 8천만 원 전부 레버리지 3배로 하락 베팅을 한 겁니다. 이번엔 떨어질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숏이었으니까 오르면 손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5% 오르자 제 계좌는 15% 손실이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급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더 빼서 넣었습니다. 손실을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올랐습니다. 제 손실도 커졌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롱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롱으로 바꾼 직후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또 손실이 났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롱을 걸면 떨어지고 숏을 걸면 올랐습니다. 방향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올릴 때 숏 잡고 내릴 때 롱 잡고 정확히 반대로만 갔습니다. 손실이 날 때마다 추가 입금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청산당할 것 같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계속 빼서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씩, 나중에는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넣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2억 원이 모두 거래소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폭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롱을 잡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5% 떨어졌습니다. 레버리지 3배라서 제 계좌는 45% 손실이었습니다. 2억이 1억 1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패닉 상태였습니다. 추가 입금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회복됐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부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6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1억 4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2억을 넣어서 1억 4천이 된 겁니다. 6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주방에서 2년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빼야 할까? 아니면 만회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6천만 원을 그냥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큰 수익을 내려면 큰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5억 시세면 60%까지 가능합니다. 3억까지 나옵니다. 고민했습니다. 빚을 진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만회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억만 있으면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3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1억 4천에 3억을 더하니 총 4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 돈으로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억 4천만 원이 생기자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가야 한다는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빨리 6천만 원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레버리지는 5배로 올렸습니다. 빠른 수익을 내고 싶었습니다. 차트를 보니 비트코인이 너무 올랐습니다.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숏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틀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저는 숏이었으니까 손실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6% 오르자 제 계좌는 30% 손실이었습니다. 레버리지 5배 때문이었습니다. 2억이 1억 4천으로 줄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급히 1억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총 3억이 투입됐습니다. 포지션을 정리하고 이번엔 롱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더 오를 거야. 하지만 제가 롱으로 바꾸자마자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또 손실이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돈을 전부 넣었습니다. 4억 4천만 원 모두를 투자했습니다. 레버리지 5배,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맞춰야 해. 이번만 맞으면 다 복구할 수 있어.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4시였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앱을 켰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저는 롱이었으니까 손실이었습니다. 레버리지 5배라서 제 계좌는 마이너스 10%였습니다. 곧 회복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제 계좌는 마이너스 20%가 됐습니다. 4억 4천이 3억 5천으로 줄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만 떨어져 제발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6%, 제 계좌는 마이너스 30%, 3억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8%, 제 계좌는 마이너스 40%, 2억 6천이 됐습니다. 추가 입금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은 이미 비었고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10%, 제 계좌는 마이너스 50%, 2억 2천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2%, 제 계좌는 마이너스 60%, 1억 7천이 됐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이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이너스 14%, 제 계좌는 마이너스 70%를 넘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청산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앱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계좌 잔고 0원, 4억 4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 10분 만에 제 인생이 사라진 겁니다. 2억 4천만 원은 날아가고 빌린 돈 3억 원만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6시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 납부일이 다가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3억 원의 빚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석 달째 건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일합니다. 월급 100만 원으로 담보대출 이자를 냅니다. 3억 원 대출의 이자가 정확히 100만 원입니다.
생활비는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아직 있습니다. 5억짜리 집입니다. 하지만 제 집이 아닙니다. 은행 집입니다. 3억 원의 빚이 묶여 있고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이자를 한 번이라도 못 내면 그날로 끝입니다. 딸들은 아직 모릅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전화가 오면 엄마 잘 지내, 편하게 지내고 있어라고 거짓말합니다.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지우 생일인데 할머니가 용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50만 원이라도 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미안하다. 다음에 챙겨줄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이 괜찮아요, 엄마. 건강 챙기세요라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트에 갑니다. 장을 봐야 합니다. 카트를 밀고 가는데 눈물이 납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담았던 것들을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계란 한 판이 6천 원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싼 4천 원짜리를 찾습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주방에서 25년 동안 불을 조절했습니다. 언제 센 불로 떼고 언제 약한 불로 줄이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불은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에 제가 타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트코인 선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특히 레버리지는 독입니다. 방향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계속 틀렸습니다. 올릴 때 숏을 잡고 내릴 때 롱을 잡았습니다. 정확히 반대로만 갔습니다. 전문가들도 방향을 못 맞추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손실이 나면 복구하고 싶은 욕심에 레버리지를 높입니다. 이게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5배였다가 나중에는 5배로 계속 갔습니다. 빨리 복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5배면 비트코인이 14%만 반대로 가면 청산입니다. 14%는 자주 움직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움직입니다. 방향만 틀리면 10분이면 인생이 끝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 빌린 돈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담보대출로 3억을 빌렸습니다. 그 돈도 모두 날렸습니다. 이제 평생 갚아야 할 빚만 남았습니다. 집도 언제 뺏길지 모릅니다. 24시간 거래라는 것도 지옥입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가격이 움직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옆에 두고 2시간마다 깹니다. 삶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처음 수익은 미끼일 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벌었습니다.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쉬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다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새벽에 화장실 청소를 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건강하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집만이라도 지키는 겁니다. 담보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내서 경매를 막는 겁니다. 언젠가는 대출을 갚고 딸들한테 이 집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엄마 노릇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용기를 내서 딸들에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 솔직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말해야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25년 동안
불을 조절했던 저도 욕심의 불은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하시길 바랍니다. 제 실수로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10분이면 인생이 끝납니다. 비트코인 선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재미있었거나 재미없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